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가 12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앞세워 팀 창단 후 첫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CC는 울산 모비스와 승률이 같았지만 상대 전적에 앞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팀 창단 후 첫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CC는 정규리그 마지막 날 안양 KGC 인삼공사와 원정 경기에서 인삼공사를 86대 71로 물리쳤습니다. 하승진이 24득점 21리바운드, 안드레 에밋은 30득점 10리바운드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36승 18패를 기록한 KCC는 울산 모비스와 승률이 같습니다. 하지만 모비스와 맞대결 전적에서 4승 2패로 앞선 KCC에게 우승 트로피가 돌아갔습니다. KCC의 전신인 대전 현대는 3번의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KCC의 정규리그 우승은 지난 2001년 팀 창단 후 처음입니다. 더불어 팀 최다 12연승이라는 신기록도 작성했습니다. KCC는 지난 시즌 9위로 추락한 뒤 추승균 감독을 사령탑으로 선임했고 추 감독은 감독 첫해 우승이라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번 시즌에 솔직히 6강만 목표로 삼았었는데 정규리그 1위까지 하게 돼서 그 기쁨이 선수 때보다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KCC는 이제 전신인 대전 현대를 포함해 6번째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우승에 이어 올해 초 프로농구 KCC가 우승함에 따라 전라북도 2개 프로구단이 최강의 팀으로 우뚝 섰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 배제를 통보하고 모레쯤 공천 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는 최대 25명의 컷오프 명단을 오늘 개별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컷오프에 탈당 의원 19명이 포함될 경우 물갈이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최대 50%까지도 물갈이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데다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내비쳐 9명인 더민주 전북 현역 의원들이 내심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조직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2월 유성엽 의원의 탈당 이후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이 공석으로 남았지만 2달 넘게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임명하지 못해 총선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총무국장과 조직국장 같은 주요 당직자를 현역 의원의 측근으로 배치해 일부 당원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체적인 특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지역특구가 민자유치의 발목이 잡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외부 자금 외에는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여성 한방특구로 지정된 완주군의 무악산 자락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856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한방 클리닉 한 곳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엔 한방병원 2곳과 한방 불임연구소, 유통매장을 갖춘 한방 테마파크 등을 올해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자 유치가 되지 않고 토지 매입, 개발 허가 등의 문제가 생겨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가 사업 기간이라 그 기간 안에는 도저히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 변경이라도 받아가지고 다시 중소기업청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해야겠죠. 사업 연장 승인을. 익산시의 경우 지난 2005년 한 양방 의료특구로 지정을 받았지만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특구 지정이 취소됐고 사업 부지엔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남원의 지리산 웰빙 허브 산업특구에는 허브 가공업체 7곳이 들어왔지만 3곳만 가동해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관련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유치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은 완화는 돼 있는데. 지역 특구는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의 특화 발전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기업 유치와 민자 유치에 발이 묶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반시설을 갖추고 한옥마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20년간 국가예산 4,100억 원 등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0년간 3천억 원을 투자해 전통문화 전당과 무형유산원 등 대형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전통문화 중심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갖췄습니다. 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관광 활성화를 이뤄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아옴으로써 전주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요. 문화 정책이라든지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참 잘 됐어요. 하지만 관광객의 70%는 한옥마을을 찾는 경우이고 이마저 볼거리에 치중한 관광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형 문화시설은 아직까지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산업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인력의 예술 집단들을 좀 발굴해서 창조적인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문화를 산업화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10년간 전통문화 도시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앞으로 콘텐츠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전통문화 산업화, 그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화. 전주시는 산업화의 첫 단계로 전통 수공예의 산업화를 위해 올해 이른바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중등교원 부족에 따라 올 1학기 정원 내 기간제 교사 212명을 선발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간제 교사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근무하며 채용 예정학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62명으로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과목별로는 체육과 미술의 선발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에는 피부가 상하기 쉬운데요. 박하나 300초, 천궁 등을 차로 마시거나 세수할 때 사용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전통 찻집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입안에 향긋함을 남기는 전통차를 한 모금씩 마십니다. 따뜻한 전통차 한 잔에 한겨울 추위는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마시고 이런 것보다 뭔가 몸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씩 차 마시러 오곤 해요. 건조하고 미세먼지까지 많아 피부가 상하기 쉬운 겨울. 이럴 땐 박하와 300초, 천궁 같은 약초를 차로 마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박하는 차로 마시거나 입욕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모공을 수축하는 효과가 뛰어나 탄력이 떨어지거나 가려움, 염증에 좋습니다. 찬 성질을 가진 300초는 차나 한방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독과 진정, 항산화 기능이 있어 미세먼지로 지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천궁은 혈액순환에 좋은 대표적인 한약입니다. 혈관 확장과 항균, 보열 등의 효과가 있어 혈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천궁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약 중에 당귀, 작약, 속지황을 합하면 사물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인과 질환에 주로 쓸 수 있고요. 또 피부 질환에도 겸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이 밖에 감초는 소염과 진정 효과가 있어 민감한 피부에 좋고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뛰어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단지에 입주한 유톱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닫은 업체가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4년 패션 주얼리 단지에 입주한 8개 업체 가운데 한 업체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 현재 7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단지에 입주를 약속한 중국의 24개 기업 가운데 8개 기업만 입주를 했을 뿐 11개 업체는 계약을 철회했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방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안방에 살림 도구들이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거실 창문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군산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폭발음이 난 뒤에 불길은 순식간에 집안으로 번졌습니다. 신고가 저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 들어왔죠. 폭발이 들리고 화재가 불이 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죠. 소방관들이 출동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60살 이모 씨와 이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집안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 씨의 부인인 53살 조모 씨는 불이 날 당시에 집 밖으로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안방에서 휘발유를 뿌린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부인 조 씨를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상으로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